자, 이번에 일본 경제 전쟁과 관련돼서 제가 간략하게 도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 일본이 아베 총리가 한국에 대해서 불산 수출 규제를 하면서 경제 전쟁이 터졌는데, 이 일본이 경제 전쟁을 하면서 미국은 부수적으로 무슨 효과를 드냐? 자, 한국 반도체 기술과 디스플레이 기술이 미국으로 와서 공장을 만든다든가 그렇게 해주기를 바란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거기다가 미국 입장에서는 문재인의 이 주사파들이 붕괴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 문재인의 주사파들이 북한 지원을 아주 할 수 없게 불가능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문재인이 친중 정책하고 북한 종북 정책하는 거에 대해서 응징하고 싶은 것도 있어요. 거기다 문재인 주사파들은 반미 선동을 늘 했죠. 예, 사드 배치 이런 거 가지고 늘 트럼프 대통령 심기를 불편하게 했어요. 미군 부대 가지고도 불편하게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봤을 때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었어, 문재인이. 그러니까 이번에 일본 경제 전쟁을 통해서 미국은 간접적으로 이런 벌을 내리는 것을 만끽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미국은 중국 시진핑을 항복시키는 데 있어서도 일본이 한국에 경제 전쟁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한국의 경제가 힘들어져서 자, 일본에서 불산이 한국으로 넘어와요. 그러면 한국 반도체 물건이 중국으로 수출이 또 되죠. 그런데 그 수출을 못하게 돼, 중국에. 예? 자, 불산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못 들어오면 한국 반도체를 못 만들기 때문에 일본의 수출을 아니 중국의 수출을 못 해줘요. 그러면 중국이 미국에다가 또 물건 수출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건 쓰리 쿠션이에요. 쓰리 쿠션으로 불산 수출 금지는 한국 반도체에 타격을 주지만 중국 반도체에도 타격을 준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미중 무역 전쟁에 또 한편에서의 쓰리 쿠션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진핑이 더 빨리 항복하도록 만드는 그런 결과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하는데도 일본이 한국에 불산 규제를 하는 게 미국한테는 도움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중국의 반도체 기술 이걸로 세계 1위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야욕도 깨부시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렇게 시진핑이 죽어나가면 한국 정치인들에 대해서 영향력도 감소하게 되겠죠.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국회의원들 중에서 중국 시진핑이 기침하면은 죽는 신용하는 놈들 더럽게 많을 겁니다. 친중 정치인들. 이런 놈들이 또 영향을 받겠죠. 그 다음에 북한 김정은이 예를 든 북한 김정은이 핵포기를 할 가능성을 더 빨리 만듭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에서 불산을 수입해 와가지고 이것을 북한 김정은이에게 줘서 북한 김정은이 핵무기를 만드는데 도움이 들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북한이 화학무기를 만드는데 일본의 불산이 들어갔다는 의심을 받고 있어. 그러니까 일본에서 불산을 안 주면 북한 김정은이 핵무기를 못 만들 거 아니에요. 북한 김정은이 화학무기를 못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더 빨리 항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북한이 김정은이가 이제 문재인으로부터 몰래 받았던 불산도 못 받고 이거 큰일 났네. 핵무기 이거 못 만들겠네. 화학무기 못 만들겠네. 그러면은 저기 김정은이 판문점에 내려와서 미래를 위해서 변화할게요, 형님. 이렇게 얘기했던 거. 이런 것들이 더 빨리 실현될 수가 있어요. 김정은의 태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일본이 경제 전쟁을 해줌으로 인해서 미국이
얻는 이익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문재인으로부터 벌어들이는 이익도 많고, 중국 시진핑한테 얻는 이익도 많고, 북한 김정은을 굴복시키는데도 이익이 많고, 엄청나게 많은 이익이 걸려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이재용이가 일본 가서, 일본 형님들, 우리 삼성전자는 믿고서 불산 좀 수출해 주세요. 그거 안 된다. 이거는 미국하고 일본이 국가 전략적으로 이번에 경제 전쟁을 일으킨 거기 때문에 이거 쉽게 이렇게 해결 안 돼요. 이 문재인이나 중국 시진핑이나 북한 김정은, 이 셋을 1타 3피로 잡을 수 있는 게 바로 일본의 이번 경제 전쟁입니다. 그럼 일본 자체적으로는 무슨 이득이 있냐? 자, 한국의 불산 수출 이걸 통해 가지고 아베가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 문재인이가 일본을 계속해서 모욕을 하고 감정적으로 일본을 이미지 깎아내리고 했는데, 아베 총리가 이번에 경제 전쟁함으로써 일본 국민들이 봤을 때 아베가 영웅으로 떠오르는 겁니다. 일본에게 모욕적인 문재인을 혼내줌으로 인해서 쾌감을 느끼는 겁니다. 일본 국민들이. 그래서 아베가 7월 21일 날 참의원 선거에서 대박 승리를 하게 되면 아베는 평화헌법 만들 수도 있어요. 거기다가 일본 반도체 기술을 더 또 세울 수도 있어. 거기다 한국 정치꾼들 중에 나쁜 놈들 이번에도 처벌할 수 있어요. 자기 손아귀에 쥐고 흔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친일파 국회의원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일본으로서도 굉장히 좋은 이득이 많다라는 겁니다. 이 일본이 일으킨 경제 전쟁은, 이것은 미국과 일본이 연합으로 일으킨 전쟁이다라는 것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재인이나 중국 시진핑이나 문재인은 반드시 여기서 이제 무릎을 꿇고 항복이 아닌 한은 여기서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올해 안에 문재인은 엄청나게 커다란 좌절과 문재인의 괴멸적 타격을 입는 사건이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금년 안으로. 그렇게 빨리 금년 안에 문재인 좌파가 망가져야 내년도 2020년 총선거에서 좌파들이 싹 다 죽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지금처럼 황교안의 자유한국당처럼 쟤네들이 지금 하는 식으로 가면요, 내년 총선 망합니다. 우파는. 뭐 황교안이 우파인지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유한국당이 우파의 탈을 쓰고 있는데, 이 상태로는 내년 선거 못 이겨요. 그런데 일본의 경제 전쟁을 통해서 문재인이 금년 내로 일본에게 무릎 꿇고 괴멸적 타격을 입을 사건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렇게 될 때 좌파들이 괴멸되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문재인이가 이렇게 지금 망가져 갈 때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정말 자유민주주의 기반의 참신한 정치 세력, 태극기 정치 세력이 누가 있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것은 우리가 해 나가야 되는 일이고요.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님이 청와대 복귀를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다시 재건되는,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님이 복귀를 했어요. 자, 문재인이가 금년 내에 어떻게 정치적 사건에 의해서 완전히 괴멸적 타격을 입고 국가 반역죄로 체포되는 사건이 생긴다. 그래서 문재인이 감옥에 가게 생긴다.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님이 그 즉시로 청와대로 복귀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그거는 우리 모르는 겁니다. 1945년도 8월 14일 날 그때 일제치하에 살고 있던 조선 백성들은 일본이 원자폭탄을 맞고 일본이 원자폭탄 때문에 항복하리라고 전혀 예상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신념에 맞춰서 꿋꿋하게 순결하게 나가면은요,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님을 다시 청와대 복귀시키고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기적적인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 내로 정말 아베가 이미 뽑은 칼을 확실하게 베어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 세계 평화가 올 수 있도록 문재인이 여기서 괴멸적 타격을 입으면 북한 김정은도 이게 항복할 수밖에 없어요. 뭐 시진핑도 당연하죠. 당연히 여기도 손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국하고 일본하고 손잡고 지금 이렇게 연합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